기업들의 호실적과 함께 저점 매수가 유입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 훈풍은 우리 시장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진짜 전략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 네. 4거래일 연속 뉴욕 증시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반등의 힘을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셨어요? 예. 사실 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그나마 반등해줬죠. 반등을 해주고 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쉬는 월화수 동안에 이제 바깥에 어떻게 갈까 했는데 다행히 긍정적이었죠. 네. 근데 이제 방금 저 인터뷰하신 분의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을 잘 진정시켰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도 그렇게 안 봐요. 예, 파월 의장은 이거보다 좀 더 빠져줘야 되는데 왜 이러지 벌써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난 1월 FMC에서의 그 기자회견 당시에 파월 의장은 자기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시장 급락 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도 뭐 한 10% 빠졌다가 그냥 반등해서 5% 밀렸고 2월 시작하면서 그냥 이렇게 싱싱 달리자고 한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괜찮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 뭐 팍팍 올려줄게. 우린 좀 그게 가야 할 길인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마 어제 저 늦게 또 잠자리 드신 분들은 미국장 초반에 좀 흔들리는 안 모습에 좋았잖아요. 약간 네. 불안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장 끝나고 나서 그 옛날 페이스북 메타가 메타. 지금 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 비즈니스에서 100억 불을 까먹어요. 10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12조인데 누구한테 퍼다 주지 않고는 그렇게 까먹을 수가 있나 싶은데 그래서 오늘 밤이 또 그거 합니다. 자,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200일선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그동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음영 처리한 부분 보세요. 이 노란색으로 처리한 부분은 200일선 붕괴가 시장에 꽤나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때입니다. 그죠? 반면에 이때는 살짝 200일선 깨긴 깼으나 금방 시장이 돌아섰던 때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모처럼 이렇게 200일선이 깨졌는데 200일선 깨고 S&P 500은 지금 일간 차트 이렇게 확대한 거 보시면 200일선 금방 회복했죠. 네. 한 5거래일 정도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팡팡팡 연휴 동안에 딱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한번 찍어봤더니만 또 최근 이번 1월 들어서의 금년 들어서의 이 낙폭에 대해서 벌써 61.8%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으니까 S&P 500은 오늘부터가 또 승부죠. 이건 이제 올랐으면은 뭐 바닥 봤다고 보는 거고 전고점 트라이 하자고 덤빌 태세고 여기서 꺾이면은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술적 반등,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그런 상황 하에서 200일선이 부러졌는데 200일선 붕괴의 그 충격은 나스닥이 더 크다는 게 보이시죠? 아직까지 200일선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연휴 동안에 좋았느냐라고 보신다면은 요 끝부분입니다.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인데 그동안 금리가 쭉 오르다가 요번 1월 말 2월 초에 살짝 이렇게 금리가 조금 숨을 쉬게 해줬고 잠잠했어요. 네. 예, 달러도 살짝 약해졌죠. 이런 부분이 컸고 그 다음에 실질금리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제 10년물 물가연동국채 수익률이 이제 시장에서 실질금리 역할을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0.658 그런 상황 하에서 보세요. 여기 2022년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해 들자마자 실질금리가 그야말로 가파르게 올랐죠. 이 부분이 특히 나스닥 쪽에 타격을 줬단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최근 한 며칠 주춤했어요. 주춤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가 강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면 이제 조금 이렇게 껄쩍지근한 부분들이죠. 이 유가가 안 빠져요. 네. 예. 특히 어제 나온 거는 놀랍습니다. EIA 에너지정보청이 지난달 28일로 끝난 매주 이렇게 원유 재고 발표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104만 7천 배럴 감소했다는 겁니다. 원유 재고가 감소했어요. 이게 104만 배럴이나 감소했는데 월가 예상은 110만 배럴 늘 거라고 봤단 말이죠.
재고가 늘면은 그만큼 유가 뭐 안정이 될 수 있는 거, 재고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유가가 아직도 더 오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저는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나죠? 104만 배럴 감소인데 월가 예상은 예를 들어 50만 배럴 감소했는데 104만 배럴 감소도 놀랄 텐데, 이건 정반대네요. 정반대죠. 네. 데이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월가 이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영 뻘짓을 하는지. 근데 지금 또 오페 플러스 회의에서 기존 증상 방침을 유지했잖아요. 유가가 네.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근데 그 뭐 40만 배럴 증산한다는 게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 그동안 이미 합의됐던 네. 내용인데,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40만 배럴 증산이 그렇게 뭐 여전히 뭐 공급망 교란 이런 차원에서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우선 유가가 하다못해 85불 밑으로 좀 내려와 준다면은 오히려 증시에는 좀 더 우호적인 조건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진짜 찝찝한 거는 또 이거예요. 왜 비트코인 쪽에 이 가상화폐 쪽의 반등이 시원치가 않냐 이겁니다. 가면 같이 가져야 될 것 네. 같은데, 영 이제 그런 생각, 뭐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요약하자면은 연휴 동안에는 금리가 좀 꺾여주고 달러도 좀 약해져 줬다. 그런 상황 하에 나름대로 실적도 좋았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이렇게 발언이 야, 꼭 뭐 50bp씩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도와줬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S&P 500은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벌써 1월 급락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맥시까지를 어제 밤사이에 찍어버렸습니다. 보여줬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할지는 더 확인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좀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장 초반에 뉴욕 증시가 부진했던 것도 경제 지표도 좀 부진하지 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있죠. 민간 고용 지표가 좋지 않았고, 지금 네.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될 텐데 이 부분도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어제 나왔던 고용 ADP 민간 네.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았죠. 이제 지표 흐름도 보시면은 네. 어쨌거나 지금 그 지표도 좋고 뭐 실적 좋은 거는 인정. 근데 지표도 좋고 진짜 경기도 좋아.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고, 그래서 연준의 어떤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겁을 안 먹는 거, 뭐 1월 달 조정으로 끝 이렇게 한다면은 정리가 깔끔한데, 이 지표가 안 좋은데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ISM 제조업 지수죠. 우리 저 월요일 날 출연하신 강영현 부장이 그렇게 강조하는 지표 아니에요. 앞으로 이거 ISM 제조업 지수 잘 봐야 된다고. 네. 지금 이제 꺾이는 게 확연하죠. 더군다나 여기서 하부 지표 가운데 ISM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다 세부 지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전체적인 지표는 이렇게 되는데 뉴 오더 같으면 신규 주문 지수 이런 겁니다. 그죠? 신규 주문 지수가 저기 지난 12월보다도 조금 안 좋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거보다도 아랬죠. 물가 비용 지수라고 가격 비용 지수라고 해야 되나? 기업들에 있어서 이 원가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늘었네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PMI 보는 김에 지난 30일 날 발표되었던 중국 PMI, 우선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가 50.1, 냄새가 나죠. 네. 간당간당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50은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반면에 이제 차이신, 자 여기 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차이신은 민간 기관인데 국가통계국에서 하는 거는 대형 국유기업이 주된 대상이고, 요 차이신이 하는 거는 중국 수출업체들하고 중소기업들 경기니까 훨씬 더 좀 뭐랄까 밑바닥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49.1로 나왔습니다. 이제 50을 하회하는 거죠. 네. 자, 그런 상황. 여기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죽하면 중국도 50 아래로 가는가, 이런 상황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꺾인다는 시각과 또 일부 중국 전문가들 가운데는 이게 이제 저점에서 이제 돌아설 시점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중국에 대한 불신이냐 중국에 대한 신뢰냐에 따라서 지표를 보는 해석이 다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건 이거죠. ADP 민간 고용. 시장 예측은 그래도 20만 7천 개 정도 민간에서 일자리 늘었겠거니 했는데 30만 개 줄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다를 수가 있나요? 다를 수가 있냐 이거죠. 네. 더군다나 또 전달 80만 7천 개 일자리 늘었다 했던 게 조정이 됐는데 제법 많이 줄었어요. 네. 뭐 그런 상황이고. 자, 조금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는데, 서비스 부문에서는 27만 4천 명 줄고 제조업 부문은 2만 7천 명. 이 얘기는 뭐죠? 오미크론
여파가 크다는 컸네요. 느끼죠. 네. 네. 그리고 특히 또 대기업에서 줄어든 거 9만 8천, 중견기업 5만 9천인데 소기업이 뭐다? 14만 4천. 이거는 결국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미국도 더 없는 사람이 살기 힘들다 지금. 그런 상황.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다가 뭐 사실 우리 것도 한번 살펴보시죠. 보는 무역 김에. 수지가. 예, 우리 것도 뭐 수출 증가율이 조금 절대 규모는 대단해요. 절대 규모는 대단한데 수출 증가율이 꺾이고 있고 수입이 워낙 늘어서 수입이 물량적으로 늘었다기보다도 워낙에 유가나 가스값이 원자재 올라서 가격. 네, 네. 그래요. 물량보다도 가격이 높아서 그래서 결국은 2달 연속 12월 달엔 4억 5천만 불이었는데 이번에는 48억 9천만 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달러 시세가 좀 밀리면서 우리 달러원 환율도 지금 1,200원이 간당간당한데 현재 이것도 좀 재밌어요. 연휴 기간에 NDF 시장에서 1,213원 갔다 왔습니다. 이 1,213원은 뭐 말로만 설명드리겠는데 차트는 생략했습니다만 2020년 그때 코로나 왔을 때 우리 1,300원 근처 갔었죠. 네. 그랬다가 그게 1,080원 내려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렇게 내려왔던 1,300원 근처에서 1,080원까지 내려왔던 거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 맥시가 또 1,213원이었단 말입니다. 거기를 우리 연휴 기간 중에 찍고 지금 이제 달러가 밀리면서 그거 했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장이 다시 외환시장이 열렸을 때 이 무역 수지 요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반영할란지가 또 이제 볼만한 그런 또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면 쉬는 동안 글로벌 증시에 반등이 나와서 반등에 네. 대한 기대가 높기는 하나 지금 신경 써야 될 변수들은 여전히 많다. 산자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국내 증시를 오늘 어떻게 전망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르기는 오르겠지만 저는 또 전강 후약일까 봐 또 그게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그러니 이렇게 연휴를 보내고 나서 오늘 참 재밌었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뭐 토론방 같은 데서 대화들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야 설도 필요 없어, 빨리 장 열어, 같이 올라야죠.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얘기도 들렸는데 그 절박한 마음은 이해가 되고 오늘 이제 그러실 거예요,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마치 공모주 청약은 받으셨는데 네. 오늘 어떻게 될지. 개장 초에 바로 던져야 될지. 그러니까 이 반등을 이용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많으시겠죠. 오늘 보나마나 처음에 갭 상승해서 출발을 할 텐데 네. 여기서 그냥 아이고 하고 좀 줄여야 될지 비중을 아니면 여기서 그러면 더 얹어야 될지 야, 더 얹을 돈도 있으면 대단한 거죠. 현금이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지금 1월 달에 워낙에 충격이 컸고 걱정했던 연휴는 잘 맞춰서 이번에 상승 출발은 하겠는데 이것이 지속성이 있을라는지 그렇죠. 거기다 또 이진우 또 정초부터 또 와서 겁부터 주는데 S&P 500은 뭐 다 왔네요. 뭐 이런 소리를 해서 네. 하는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한 선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저점끼리 연결한 선 낮아지고 있고 자 이번에 이 선 우리가 2,600부터 잠시 밀려왔던 그 선을 갖다 끄어서 이렇게 선이 하나 나왔습니다만 이 선이 또 깨지면 이제 또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요때 한번 기억해 두세요. 2월 17일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장 부러지기 전에 고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30일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 10월 30일부터 요 구간에 뭘 했나 하면 외국인들이 바짝 당길 때입니다. 그걸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0월 30일이고 요때가 이제 외국인들이 부쩍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때고 그 다음 이 구간은 뭐냐 개인들이 전부 샀던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작년 12월 초부터 해서 끌어올렸던 걸 우리가 결국 다 까먹고 이민년을 이제 진짜 호랑이 해를 맞은 거예요. 원점이네요. 원점이죠. 그러니 1월 효과는 없었다. 대신 음력으로 1월 효과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죠. 이런 이제부터 분위기. 시작이죠. 네. 자, 이 정도 과매도권이면은 저가 매수 나올 만했다. 인정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요거만 간략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들 보시면은 2020년 2월 17일부터 그러면은 2020년 10월 30일까지 개인이 41조 사고 외국인 팔고 자 그러면 11월 1일 언제
이때 외국인들이 한번 바짝 샀던 네. 요 구간, 외국인들이 바짝 샀던 요 구간에만 외국인들이 한 7조 4천억 샀고 이때 개인들이 한 5조 그때 팔았죠. 예, 차익 실현했고 그러면 11월 28일 이후는 그래서 삼성전자 막 9만 전자 만들고 했던 이때 이후로 그러면은 6월 25일까지 그때 59조를 샀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세요. 그러면 이때 이후로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 와중에도 16조 8조. 열심히 받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2월 그때부터 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개인이 112억 6천억, 외외인 기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서로 들고 있는 펜은 빠나야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얘기도 가능하죠. 그러나 저점 봤다, 경기가 턴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본다면은 뭐 프로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니 프로들이 뭐 레벨 따지겠냐? 그때는 사야겠다 싶으면 쭉쭉쭉 사겠지. 네. 그러면서 개인들이 뭐 손실을 줄이거나 심지어 이익까지 내면서 빠져나올 기회도 나올 수가 있겠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희망 사항이기도 한데 아주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이 와중에 외인들이 개인들 좋은 일을 시키겠느냐 하는 것과 그다음 또 하나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가시죠. 아니 이렇게 보시죠. 예. 이때 한번 보시죠. 이때는 뭐였죠? 연준이 갑자기 이 기간 동안에 풀었던 돈만큼을 이 기간에 연준이 풀었고 회사채도 사주마 했던 그 기간의 연준인데 지금 연준은 뭐죠? 거둬드리죠. 거둬들이겠다고 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이 만만찮은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의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속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네, 속단할 수 없고 이걸로 그냥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 요걸 갖다 눈에 한번 익혀두시죠. 뭐 이 피보나치 펜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지금 어쨌거나 의미 있는 저점들이 연결되죠. 그렇다면 지금이 이렇습니다. 당분간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이 안 빠진다면은 아마 여기에 머리를 대자고 나올 거예요. 이 선에. 네. 그러나 만약에 이러다가 장이 또 다시 바깥부터 나빠지고 또 여전히 안 좋은 쪽으로 간다. 뭐 우크라이나에 진짜 일 생긴다. 아니면 우리 한반도에도 뭔가 좀 분위기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선을 향해서 흘러내리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양방을 여전히 열어는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연휴 동안에 우리가 걱정하던 추가 급락은 없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바닥을 잡았느냐, 과연 이것이 기술적 반등이냐, 추세적 반등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네. 어느 정도 열어둘 필요는 네. 지금 있다라는 또 시나리오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진짜 전략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